네, 반갑습니다. HRSP 정 셰프. 복 셰프입니다. 아우, 복 셰프님. 네. 삼계탕 많이 드셨습니까? 네, 많이 먹었습니다. 네, 여름철에 저는 삼계탕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제 여름이 다가가는데. 자, 좋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만났는데, 네. 우리 좀 구독자분들에게, 시청자분들에게 또 얘기해주고 싶은 주제는 뭡니까? OKR과 MBO입니다. 아, OKR과 MBO. 네. 요즘에 OKR 참 관심 많이 가지시거든요. 네. 우리 강의를 가거나 뭐 상담을 해도 OKR 궁금해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 자, 오늘 MBO와 OKR, OKR과 MBO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최근에 관심이 아주 높아지고 있는 OKR의 이 히스토리를 좀 MBO와 함께 좀 쉽게 좀 이해를 좀 시켜주시죠. 네, 사실 OKR이 이제 새로운 제도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이 OKR은 이제 MBO에서 이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피터 드러커가 이제 1954년에 MBO를 네. 이 세상에 소개했잖아요. 그 목표에 의해서 이제 경영을 해봐라. 뭐 이런 의미예요. 네. 예. 근데 사실은 이런 목표에 의한 경영이 이제는 인사 고과로 이제 전락해버리는 거죠. 그게 좀 안타까운 점이죠. 예, 그래서 그 목표를 이제 타겟으로 보면서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해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 입장에서는 이 MBO가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인텔의 CEO였던 이제 앤디 그루브가 그 MBO의 그 본질을 회복하자, 그런 정말 이해를 의미에서 잘한 거죠.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IMBO라고 다시 MBO를 명명을 해요. 그래서 인텔은 이제 IMBO라는 인텔 MBO죠. 그렇죠. 이제 그런 방식의 MBO를 운영을 했고요. 네. 그래서 MBO의 본질이 상당히 회복이 됐죠. 네. 예, 그 상황에서 이 인텔의 그 엔지니어였던 존 두어가 퇴직한 후에 이제 벤처 캐피탈을 설립을 하고 이제 구글에 투자를 하는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구글이 이제 아주 작은 회사였을 때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에게 가서 이런 방식으로 성과 관리를 해봐라 이렇게 이제 알려준 것인데, 그때 이제 OKR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MBO는 Management by Objective라면 OKR은 Objective and Key Result라는 뜻인데, 네. 그래서 목표와 그리고 핵심 결과가 있다. 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경영을 해 나가면 높은 성과를 낼 것이다라고 알려줬는데, 이제 그 구글이 지금의 구글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구글하면 OKR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맞아요. 그래서 OKR을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많이들 OKR을 도입하려고 고민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 예전에 앤디 그로브가 이제 강연하는 내용들 보면 키워드로 나오는 게 뭐 오브젝티브, 키 리절트 이런 거 강조를 엄청 많이 하는 걸 그렇죠. 볼 수가 있었는데, 그걸 존 도어가 재해석을 했군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뭐 좋은 건데 결국 네. 본질을 찾아가는 거고 좋은 건데, MBO와 OKR 뭔가 차이점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굉장히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오늘은 한 세 가지 정도로 한번 나누어 보면요. 네. 이제 첫 번째는 목표에 대한 관점이에요. 목표가 어떤 관점이죠? 자, MBO에도 오브젝티브라는 단어가 있고 OKR에도 오브젝티브라는 맞습니다.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오브젝티브를 MBO에서는 달성 가능한, 실행 가능한 목표의 개념으로 보는 거죠. 예, 그런데 OKR에서는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지금 HR 레시피 구독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오늘 제가 확인했거든요. 네. 1760명이더라고요. 아, 예. 그러면 올해 안에 10,000명 가시죠? 그런 허황한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바로 OKR의 관점이에요. 자, 10,000명. 왜 못 갑니까? 우리 해봅시다. 도전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네, 못해도 괜찮아요. 그럼 10만 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좋네요. 그렇게 해서 OKR적인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뜨거운 가슴에 불을 지르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근데 달성 못하면 어떻게 돼요? 괜찮다는 거죠. OKR. 괜찮아. 못해도 돼. 네. 자, 지금 1700명인데 10,000명은 힘들잖아요. 1760명이라. 1760명인데. 자, 10,000명은 어렵지만 연말이 됐는데 5,000명이 됐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달성률은 50%밖에 안 되죠. 하지만 그러더라도 굉장히 크게 성장한 거죠. 근데 MBO 관점은 좀 다른 거죠. MBO 관점은 달성 가능한 거니까 네. 실제로 우리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1760명인데
연말까지 몇 명이나 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한 2,500명? 3,000명? 좋다. 그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과제도 만들어 보고. 네. 그렇게 했더니 연말에 돼서 목표를 달성했어요. 그래도 3,000번밖에 안 되죠. 그죠. 예, 그러면 OKR 관점의 목표가 달성률은 낮지만 네. 실질적인 성과는 더 높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OKR은 이렇게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자라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이것도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네. 예,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다 보니까 오히려 실행 불가능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못했을 때 질책을 받거나 네. 아니면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까봐 두려워하기도 하겠죠. 사람 심리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OKR의 도전적인 목표가 과연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는 네. 회사마다 상당히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좀 나아간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전통 제조업이 있고 네. 막 이제 IT 같은 스타트업이 있을 때 어느 쪽에 이게 더 잘 어울릴까 고민하게 만드는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과 관리 기간의 차이가 있어요. 기간. 그래서 OKR은 기본적으로 3개월 단위의 짧은 기간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그럼 1년에 4번 정도의 기간을 이제 성과 관리 기간으로 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목표를 세워보고 달성했는지 체크해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이런 관점이라면 MBO는 기본적으로 1년인 거죠. 네. 예. 그래서 OKR이 그런 기간이 짧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장점이 많다. 네.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이 있는 것이죠.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MBO도 뭐 OKR처럼 분기별로 목표를 쪼개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MBO도 1년 단위로 목표를 세우지만, 이제 분기별 목표 관리를 해 나가죠, 보통은. 네, 네. 그래서 분기별로 수식 코칭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MBO를 한다고 해서 3개월 단위의 목표 관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이게 시중에 보면 책 같은 거 보면 네. 비교표가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뭐 1년 단위, 네. OKR은 뭐 3개월 단위. 그렇죠. 그래서 MBO는 안 좋다. 뭐 맨날 거다.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근데 그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차이점 세 번째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 세 번째 차이점은 보상과의 연계성 부분이에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예. 그래서 OKR은 기본적으로 보상과의 연계성을 차단합니다. 왜냐하면 네. OKR을 달성했다고 해서 높은 보상을 주고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낮은 보상을 준다면 이것은 OKR이 작동하기 어렵겠죠. 왜냐면 뭐 보신주의적으로 나오려면 그렇죠. 내가 낮게 잡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보상과의 연계성을 차단하는 게 그런 원칙이고요. 네. 대신 MBO는 보상과 연계해 나가죠.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인정해주는 네, 네. 이제 그런 관점이 이제 네. MBO적인 관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여러 가지 이제 접근이 있는데 보상과의 연계성을 단절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네. 뭐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조직 내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 똑같이 대우해 주는 게 맞을까요? 그래서 저는 좀 아니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한 사람은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럼요. 그럼 OKR 하게 되면 어떻게 인정해 줄 거냐? 조직 성과는 높아졌는데 그 안에서 뭐 솔직히 프리라이더, 무임승차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해 나갈 거냐라는 또 다른 숙제를 남기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성과를 훨씬 잘 낸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것을 그 안에서 공정성 관리를 안 해준다? 이건 뭔가 좀 조직 관리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런 차이점 세 가지 잘 이해를 했는데 MBO와 OKR을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예, 상당히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MBO와 OKR은 출발점이 사실은 같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한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간 거예요. 그런데 방식이 약간 달라졌는데 사실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MBO가 안 된다고 해서 OKR을 도입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는 성공하기 매우 어려워요. 오히려 MBO의 본질을 회복해 나가고 MBO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고민해 보시는 것이 더욱
적절한 대안일 수 있다. 네. 예,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OKR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전통적인 산업보다는 스타트업이라든지 IT 기업이라든지 금융 기업이라든지 이렇게 OKR에 좀 적합한 업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OKR을 도입한다면 이건 성공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OKR은 동기부여적 관점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네네. 뭐 이렇게 조직을 동기부여하고 개인을 동기부여할 때는 OKR 굉장히 효과적이죠. 네. 예, 그런데 사실은 MBO는 그 동기부여 관점과 함께 실질적으로 성과 관리를 해 나가는 관점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동기부여적인 관점으로 가겠다. 네. 그랬을 때는 OKR적인 관점이 물론 가능하겠지만 MBO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도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게 뭐 옛날 제도고 이건 OKR은 새로운 뭐 뿅 생긴 새로운 제도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뿌리가 같고 네,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약간 관점의 차이가 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업종과 우리 상황을 잘 보고 이제 시적절하게 쓰는데 결국 MBO도 굉장히 좋은 네. 어떤 일하는 방식의 문제이다, 네. 이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네. 피터 드러커가 MBO를 만들었을 때 첫 번째 말했던 게 이것은 인사평가 제도가 아니라 성과관리 제도라고 얘기했던 거죠. 예, 성과관리 제도고 두 번째 이 제도는 통제적인 제도가 아니라 자율적 제도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MBO의 풀네임이 Management by Objective and Self Control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목표와 자기 관리에 의한 성과 관리인데 많은 분들이 통제적 제도로서 이걸 인식하고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MBO를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제도로 생각한 거예요. 뭐 이렇게 캐스케이딩을 일방적으로 해주는 그렇죠. 근데 MBO는 철저하게 소통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상사와 직원이 소통해서 목표를 만들고 코칭을 통해서 목표를 수행해 나가고 마지막에 목표가 잘 달성된지를 보는 그런 소통하는 제도. 정리해보면 MBO는 성과관리 제도이고 그리고 자율적 제도이고 그리고 소통하는 제도인데 이걸 완전히 오해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 MBO가 지금 많이 병들어 있는데 MBO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시급한 그런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인 것 네. 같고요.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오늘 OKR과 MBO와 OKR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가 시류만 뭐 급하게 따라가기보다는 이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